네, 바로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호실적을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면서 증권가의 예상치보다도 영업이익이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또 어떻게 되고 매출액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삼성전자는 보통 이제 장전 8시 반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역시 장 전에 발표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한 달 전부터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고요. 가장 최근 나온 보고서가 이제 11조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가이던스는 매출액 63.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39조 원 정도의 가이던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가이던스란 모든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보고서의 평균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최근이 제가 11조 3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지금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가장 많이 제시했던 영업이익보다도 지금 거의 약 1조 원가량 더 나오면서 지금 실제는 매출액이 66조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2.3조 원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현재 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오늘도 역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연기금 역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바로 이 잠정 실적이 나오자마자 6만 원까지도 바로 올라갔는데 또 다시 또 6만 원이 무너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6만 원에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안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냐? 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물론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온 건 사실이죠. 그 부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나오긴 했지만 지난 거죠. 네, 지금은 10월 달이고 4분기에 들어왔는데요. 이 3분기보다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좀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가이던스는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단에서 약 7에서 8% 정도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예상 가이던스, 그러니까 3분기도 예상 가이던스 대비 추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좋게 나왔어 또 그 예상 가이던스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4분기에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비용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2, 3분기에 처리 못했던 거를 이제 4분기에 좀 손실 처리도 하고 상각 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든다. 이거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3분기보다 4분기가 당연히 좋아지면 그러면 서프라이즈 플러스 알파로 해서 주가가 더 양호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4분기만 놓고 보면 3분기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을 중심값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내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이제 반도체 시황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더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3분기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횡보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횡보를 할 때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빠질 때 매수를 좀 해서 비중을 좀 늘려놓으신다면 내년에 되면 굉장히 좀 웃는 날이 많은 그런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또 6만 원 안착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죠. 4분기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멀리 본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날이 많을 거다. 상반기 내년에 더 좋을 거다라고 하니까요. 비중 확대 전략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 물론 LG전자에 대한 이 잠정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호실적을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유는 그 원인
부분인 동력은 좀 뭐가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LG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좋을 거다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주가가 이제 5만 원 아래에서 10만 원을 눈앞에 두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LG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16.2조 원, 영업이익은 8,499억, 8,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3분기, 작년 같은 시기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5.7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7,81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단은 좀 이제 이것도 한 7, 8% 정도 작년보다는 좀 덜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훨씬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전통적으로 상반기가 사실 실적이 하반기보다 더 좋아요. 그 부분은 LG전자가 강점이 있는 뭐 에어컨이나 뭐 가스 이런 뭐 그런 건조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데 올해 2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매가 좀 줄어들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LG전자의 특징은 4분기에 실적이 확 안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4분기는 겨울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게 많이 안 팔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LG전자가 4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 역시 10만 원 선을 두고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좀 한 표를 좀 던지고 싶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다 큰 틀에서 그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그 가파른,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좀 4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LG전자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계절적인 특성상 조금 더 4분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0만 원 선에 또 횡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을 좀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을 뭐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삼성전자가 양호한 실적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IM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화웨이의 지금 이제 내년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부품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화웨이의 줄어드는 점유율을 가장 잠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 중에서 아모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동사는 지금 최근에 MLCC 부분에 새롭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했지만 진짜 매출은 내년부터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예상이 약 매출액 800억 정도가 MLCC 부분에서 나올 거다, 새로 나올 거다라는 최근 나온 보고서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MLCC 하는 회사는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 대표적인 이제 두 회사가 있는데요.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BME MLCC라 그래서 이 내부 전극으로 니켈이 사용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 EME 방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켈이 아니라 이 팔라듐과 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고부가 가치라고 합니다. 이 고부가 가치의 MLCC를 하기 때문에 이 ASP, 이 단가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뭐 항공이나 그리고 뭐 통신 장비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지금의 기대는 이 5G 통신 장비 시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MLCC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삼성전자는 화웨이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쪽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32,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29,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잠깐 차트 보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아모텍 차트 주봉입니다. 2018년도 1월 달
52,9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MLCC가 이제 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이 5만 원 라인까지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에 이어서 MLCC에 또 주자로 나선 아모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팔라듐, 은을 사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수익성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전략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연경 과장님 고맙습니다.